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 도면은 3D 모델링의 어떤 자격증 시험에, 그죠?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자격증 시험 도면이고요. 공개 도면 7번에 대한 도면인데요. 이 중에 이제 1번 부품, 사실 여기 관련된 건 영상으로 과거에 좀 찌른 적이 있는데, 거기 댓글로 이제 좀 문의를 주신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을 처음부터 뭐 다시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저는 그 질문 내용의 해석을, 뭐, 물론 구독자님의 어떤 방식 존중합니다. 제 방식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이제 2D라고 하는 CAD 작업에서 이제 3D로 넘어오죠. 보통. 그래서 2D 작업을 할 때는, CAD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이제 뭐 답안지가 정해져 있어요. 네, CAD는. 근데 3D는 조금 약간 이게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구독자님이 또 다른 구독자님이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죠? 구독자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뭐 구독자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 내가 맞고 구독자님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링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얘를 쉽고 빠르고 편하게 모델링을 할까? 어차피 3차원 모델링으로 이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도면을 좀 해석을 하겠죠? 뭐, 그 다음에 치수도 좀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지금, 내가 스케치로 다 그릴까? 아니면 이 부분은 스케치로 해결하지 말고, 그쵸? 3D 형상에서, 3D 형상에 있는 그 모델링 방식으로 그 부분을 구현할까? 사실 얘는 스케치로만 따지면 여기에 원호가 있고 또 원호가 있고 직선 C가 있고 또 원호가 있고 또 구멍이 한 개, 두 개, 뒤쪽에서 있는 구멍이 또 큰 구멍이 있어서 스무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하나, 둘, 세 개로 보이고 막 그래요. 여기 또 위에서도 막 하나 더 있고 그죠. 그러면 스케치로 얘들을 일일이 다 똑같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얘를 모델링 할까? 아니면 스케치로는 어느 한 일정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3차원 형상에서 이런 형상을 만들까를 좀 고민해야 되겠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다르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델링을 바라보면서 모델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제가 하는 방식도 따라 해보고 남이 하는 방식도 본인이 하는 방식도 최적의 조건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뭔가 뭐랄까요, 정답은 없는데 많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런 명령어들 있잖아요. 한 번씩을 다 써서 어떤 모델링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보고 나면 이때는 내가 스케치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 모델링 형상에서 내가 좀 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깨우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가령 이런 부분이겠죠. R8이나 여기 보면 10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8이죠. 어쨌든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프로파이선으로 얘를 꺾어서 만들지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서 모서리 블렌드를 줄지 이런 이런 거를 고민하게 돼요. 나중에. 지금은 단순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명령 가지고 얘를 이렇게 꺾어서 만들면 되고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구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선을 다 그렸는데 또 중심이 안 맞아요. 센터도 안 맞아요.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악조건이 사실 있던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라면 여기에서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 원은 R6이니까 12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릴 거고 여기 지금 구멍이 두 개인 6파이하고 8파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카운터 보호 구멍에서 모델링을 할 거라서 지금 스케치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원을 먼저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 할게요. 원을 먼저 그리고 그냥 프로파일 선 가지고 직선으로 밑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도 직선으로 그릴 거고 여기 안쪽에 있는 R 부분도 직선으로 그릴 거고 못하기도 당연히 직선으로 그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프로파일 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는 방식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과거에는 이걸 프로파일로 꺾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꺾고도 모서리 블렌드라고 하는 걸로 얘를 평평하게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R을 줘버리면 됩니다. R5라고 주면 R이 만들어지고 파이 10이 만들어져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인지하면서 한번 해보죠. 구독자님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방식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모범 답안인 것 뿐입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건 정답은 이거죠. 이거 모델링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남들보다 10분 빨리 하냐, 5분 늦게 하냐, 뭐 이런 차이겠지.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거 만들어내고 이거 모델링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스케치 한번 더 가보죠. XY 평면을 잡을 거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여기 중심. 자, CAD를 저하고 같이 했다면 제가 여기 센터를 대충 이 센터의 원점 부분을 어디를 잘 잡냐 하면 저는 여기에 원의 센터를 좀 잘 잡는 편이에요. 데이터의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단에 원 명령 이용해서 원 센터를 찍고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곧바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준의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직경으로 이렇게 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R6으로 돼 있으니까 6 곱하기 2라고 해주시면 12파이가 될 겁니다. 닫기 누르고요. 자, 결국은 원 하나 그렸고요. 안쪽에 6파이하고 8파이 깊이 사 있는 이 부분의 형상은 카운터 보호 방식으로 구멍을 형상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스케치에서는 표현 안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R258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도 그냥 직선으로 가고 마지막에 형상에서 그냥 모서리 블렌드 줘버리면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선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이 선이 필요한 거고 저는 프로파일 안 하고 좀 더 쉽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직선으로 다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선 이용해서 자, 여기 언저리 자, 여기 붙여서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삐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네, 수직선 삐져나가서 선 하나 그리고요. 하나 2개 그리고 쭉 올라가고 끝까지 갈 필요 없죠. 원이 여기 연절에서 꺾이니까 여기 연절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왼쪽으로 당겨내고 위로 좀 중심 올려내고 그 다음 안쪽으로 해서 안으로 조금 밀어넣고 ESC로 빠져나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 좀 이상한 모양이죠. 이상한 모습일 텐데 치수를 줘가면서 구속을 줘가면서 보면 모양이 갖춰질 거예요.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중심이 센터의 요 직선 거리의 중간점이 여기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자, 구속 조건 중간점 이용해서요. 여기 직선 수평선 클릭하고 센터 찍으면 수평선의 중간점이 같은 선상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치수를 주면 얘가 동시에 대칭 치수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구속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찍고 당겨서 요거 10이라고 주시면 10이라는 치수로 구속이 되고요. 이상 없고. 자, 여기 센터, 즉 여기 X라고 하는 축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가 17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밑에까지 그린 상태죠. 지금 여기에 치수를 주기가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7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니까 결국 반지름은 R이 5라는 소리니까 17 더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단에 급속치수 이용해서 X축 찍고 얘 끝 찍어서 이거 얼마라고요? 17 더하기 5 하시면 돼요. 혹은 17 더하기 괄호 열고 10 나누기 2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연산도 되니까요. 이렇게 그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좀 요거 삐져나온 건 요거 이따가 트리밍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보면 또 급속치수 이용해서 여기 밑바닥은 아니지만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4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아까 5가 있었고 14니까 결국은 여기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맞아요. 14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치수는 두께가 6mm입니까? 요거 6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축선에서부터 여기 끄트머리까지는 왼쪽 도면 보면 40이라고 써있어요. 요거 40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돼요. 구속 2개가 남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가 삐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트리밍 이용해서 좀 지워줄까요? 예, 지워주시면 되겠죠. 상단에 트림 이용해서 삐져나간 선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원호 지우고 여기 바깥에 있는 원호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형상이 이렇게 잡힙니다. 구속은 다 돼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를 다 만들고 치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맞나요? R8은 지금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형상에서 R8을 줘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상이 잡히죠. 맞습니까? 취소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실래요? 12파이 22mm. 왜? 17에서 5를 더했기 때문에 10이고 그 다음에 14에서 5를 더해서 19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이고 요거 두께는 6mm가 돼요. 여기 있는 치수 다 들어갔죠? 15 따위는 나중에 할 거고 여기에 구멍은 평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자,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요 사이에 숨은 선 하나 보이죠? 요 사이에 중간에 봉 떠 있대요. 요거는 14mm네요. 얘도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4mm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치수 주면 되겠다 그죠? 선으로 여기를 벗어나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리밍을 끄트머리 해주고 됐죠? 치수로
얘서부터 얘까지가 14mm 맞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14mm다. 그죠? 치수가 바닥에서부터 14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숨은 선은 표현할 필요 없죠. 우리 캐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델링 하는 거니까 요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면상에서는 요까지예요. 아마 제가 이전에 그렸을 때는 여기를 프로파일 선으로 꺾었지 싶은데 꺾었을지 싶은데 그 방식도 맞고요. 지금처럼 선으로 해가지고 조금 계산하기 쉽게 꺾는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꺾어서 프로파일로 선을 그리면 이게 왠지 모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꺾인 부분이 수평 수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피하려고 일부러 지금 여기 직선 처리한 겁니다. 네, 이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요. 살짝 꺾어서 양방향 대칭 방식으로 돌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우리가 뻥 뚫어야 되는 부분이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돌출 명령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에서 정지 기능 꺼버리죠. 끄고 선을 클릭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다 잡힐 거고 대칭 방식 한다 그랬으니까 대칭 값으로 그 다음에 양쪽이 14니까 14 나누기 2로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형상은 한 방에 이렇게 잡혀요. 자, 조금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좀 더 형상을 만들면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R8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8, 여기 8, 여기 8이 세 군데가 있죠? 8이라고 주고 8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꺾어서 여기도 하나 있고요. 밑에는 R, 그죠? 5니까 12, R, 이게 10이니까 R5로 해줘야겠죠. 일단 이걸 적용 누르고 숫자를 5로 바꾸고요. 5로 바꿔서 여기 밑에 여기 모서리 해주시면 R5, 5가 합쳐져서 파이 10이 되는 거예요. 형상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선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양쪽으로. 근데 맞죠? 그거는 구멍을 뚫어 놓고 모델링으로 빼는 게 맞지 싶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중간에 거 그냥 걷어내죠.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출 이용해서 중간에 선이 잘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꾹 눌러서 선 띄지 말고 여기 보시면 정적 와이프레임 바꾸시면 선이 보여요. 요만큼을 빼내면 되는 거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교차에서 정지 기능 켜시고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붙여서 양방향으로 두께는 6이니까 한쪽으로는 3이겠네요. 대칭 6 나누기 2로 해서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빼기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쑥 빠질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른 상태 손 띄지 말고 위쪽에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 쑥 빠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서리 블렌드 여기 이거 주기 전에 빼는 게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빼고 났는데 문제는 뭐지 하면 이걸 생각 못했네요. 여기 지금 선이 여기까지가 붙어있지 않고 여기까지만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상단에 스케치 잠깐 들어갈게요. 선이 요렇게만 걸쳐 있다 그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작업의 순서인데요. 이 모서리 여기 모서리 블렌드를 먼저 주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스케치 종료하고 모서리 블렌드가 아마 얘죠? 그죠? 얘죠? 얘 순서를 클릭을 해서 좀 당겨서 순서를 좀 바꿔 놓도록 하죠. 요런 거. 이 작업은 조금 어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작업 순서대로 왼쪽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아요. 하다 보니까 이 강의까지 하겠네. 원래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순서를 바꿨더니 이 부분이 쑥 빠졌죠. 이게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안쪽이 먼저 빠져야지 왼쪽에는 이 형상이 온전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작업이 되고 R을 줘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카운터 보호 뒤쪽에서 구멍 뚫을 수 있겠죠. 이쪽에서 뒤쪽으로 카운터 보호 구멍. 그 센터는 아까 R6 즉 12파에 했던 센터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구멍 들어가서 일반 구멍에 면의 수직에 카운터 부어 구멍. 그 센터는 여기 터치하면 센터점이 생기고요. 그 센터점을 찾아서 클릭해주고 직경은 우측면도 보면 8이고 깊이는 4. 그 다음에 6파입니다. 그러면 8에 4에 6파이의 바디 관통 빼기 확인 눌러주시면 구멍이 쑥 뚫립니다. 뒤쪽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쪽은 이렇게 될 거고 뒤쪽은 구멍이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숨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터 보는 아니고 그냥 파이로 6파이로 구멍 쑥 뚫으시면 돼요. 구멍 이용해서 그냥 단순 일반 구멍일 거고요. 자,
카운터버가 아니라 단순 구멍에 6파이짜리로 여기 또 터치해서 센터 찍어주고 됐죠? 바디 관통에 확인 눌러주면 쑥 또 구멍이 뚫립니다. 쉽게. 그 다음에 C 따위가 이쪽에 보이죠? 자, 요거 하기 전에 구멍을 먼저 뚫어놓고 C는 마지막에 주기로 하죠. 상단에 보시면 여기 7파일을 구멍을 뚫어야 되고 10m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가서 보시면 구멍 명령 이용해서 위쪽에다가 구멍을 낼 거죠. 그럼 요 윗면 언저리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서 구멍의 센터점 하나 만들죠. 여기 클릭해서 구멍의 센터점 하나 만들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치수 좀 이용하셔서요. 왼쪽에서부터 센터까지가 10mm입니다. 요거 10이라고 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여기 중심 올라타면 되니까 한편으로는 요 수평선상에 올라타 있는 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빠져나오셔서요.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좀 이용해서 곡선상의 점으로 바꾼 다음에 곡선 찍고 선 찍어주면 여기 올라타게 돼요. 네, 닫기 누르고 마침 누르시면 센터점이 만들어질 거고 직경만 7파이로 해서 구멍 쑥 뚫어주시면 돼요. 자, 바디 관통 7파이로 바꾸고 확인 누르시면 구멍 쑥 뚫리고. 자, C 못따기는 여기 답이 안 써있네요. 근데 도면에 보면 도면 밑에 보면 C는 1이라고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못따기 들어가서 1로 바꿔주고 꺾어서 얘 하나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뭐 형상이 잡힙니다.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되겠죠. 요거 01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모델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W 눌러서 표시 및 숨기기 다 숨겼다가 여기 모델링만 나오게 합시다. 스케치는 좀 숨기도록 하죠. 모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그 다음에 닫기 눌러서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적으로는 정면도 F8번 요 정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 2개 그죠? R 잡혔고 C 못따기 보이고 위쪽에 봐서도 구멍이 1개 C 못따기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우측면도 보면 쑥 뚫렸죠. 뒷면을 보면 카운터보에 8파이 6파이가 있고 깊이는 4예요. 네, 모델링은 이상 없이 완성됐고 이 부분 잘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순서를 바꿨더니 이제 이상이 없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상이 여기는 없네요.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구독자 요청가인데 과거에 이 관련된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죠? 본인 이제 구독자님께서 하시는 방식도 있지만 제 거 보고도 이제 많이 복습해 주신대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부분이 프로파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중심이 잘 안 맞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모델링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이거 저장 한번 하고요. 만약에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나 프로파일로 선으로 뭔가 그런데 센터가 잘 안 맞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방식까지만 하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가령 원을 최초에 하나 뭔가 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을 그렸는데 프로파일로 그렸어요. 한번 볼게요. 프로파일 선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고 꺾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자, 근데 이게 센터가 잘 안 맞죠. 당연히 잘 안 맞아지죠.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분명히 최초에 그렸던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X축, Y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구속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 치면요. 구속 조건으로 곡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요. 얘를 찍고 이 원점 찍지 말고 요 Y축선을 찍으면 이렇게 올라탑니다. 네, 지금 이건 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해되셨나요? 이 점을 같은 전상에 오게 하려면 얘를 분명히 여기 센터에서 그렸다는 전제하에 얘 Y축선하고 얘하고 곡선상의 점으로 당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중간에 깍 올라탈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올라탄다는 소리예요. 혹시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를 중심에서 찍고 얘를 찍어요. 이렇게 찍어 놓고 요 지금 중심에 연결하는 이 선 있잖아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일단 요거 구성선으로 즉 참조하도록 변환시킨 다음에 요거 왼쪽 마우스로 한 번 더 눌러서 요거 수직으로 바꾸면 수직으로 또 당겨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같은 선상에 올라타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참조하도록 바꿔야지 나중에 그 형상으로 돌출이나 뭐든 간에 형상으로 다시 형상 만들 땐 얘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스케치에만 관여하는 선으로 만드는 게 참조하도록 참조선으로 바꾸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방법은 많은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 지금은 좀 그 방식 안 쓰고 선으로 나가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이게 좀 어려웠다면 그죠?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